결과의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추동훈 특파원의 월스트리트뷰 11월 26일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컨텐츠 투자 확대 나선 디즈니 소식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뉴스 보도가 현지에서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디즈니가 330억 달러를 내년에 컨텐츠 투자에 사용한다라는 뉴스의 제목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살펴보면요. 현지 시간 24일 날 디즈니의 연간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매년 발간하는 디즈니의 이제 투자 계획 그리고 실적 보고서이고요. 여기에서 내년도에 330억 달러, 현지 돈, 한국 돈으로 39조 2,865억 원을 쏟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보시면 이 부분이 제가 그 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330억 달러를 쓰겠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고요. 이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250억 달러 대비해서도 80억 달러, 3분의 1 정도가 늘어난 규모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는 것이죠. 자, 특히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80억 달러 증가분을 스트리밍 서비스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고 아시다시피 디즈니가 최근에 한국에도 출시한 디즈니 플러스를 비롯해서 훌루, ESPN 플러스 등 굉장히 많은 스트리밍 서비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에 제공할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돈을 쓰겠다라는 것이 디즈니의 보관으로 보이고요. 그런 내용도 밑에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쯤에서 디즈니의 한번 구조를 보겠습니다. 월트 디즈니 하면 미키 마우스나 미니 마우스 이렇게 대표적인 캐릭터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월트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월트 디즈니 당연히 있고요. 잘 알려져 있는 픽사라는 애니메이션 제작사도 포함되어 있고 최근에 가장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마블 역시 디즈니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루카스필름, 스타워즈 역시 디즈니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인기 있는 IP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미디어 그룹이죠. ESPN, 스포츠 채널, ABC, 뉴스 채널, 그리고 훌루라나 프리폼 같은 것들도 모두 이제 디즈니가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안 가지고 있는 것 빼고 다 가지고 있다고 할 만큼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차지하는 입지가 매우 큽니다. 자, 이쯤에서 그럼 왜 디즈니가 컨텐츠 투자를 확대하는지를 좀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넷플릭스의 성공 사례 때문입니다. 넷플릭스가 올해 오징어 게임으로 큰 대박을 쳤어요. 오징어 게임에 넷플릭스가 적은 돈은 아니죠. 254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현재 오징어 게임의 가치는 1조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4배 이상 수익을 냈는데 이러한 컨텐츠 수익뿐만 아니라 3분기에는 넷플릭스가 440만 명의 구독자 유입에 성공하면서 구독자 유입 효과까지 냈습니다. 이처럼 컨텐츠 하나를 잘 만들면은 이렇게 큰 효과들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넷플릭스가 증명을 해 보이니까 디즈니도 이거 해야겠는데 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IP들은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명한 것들이 많은데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오징어 게임 역시 2021년 전에는 전혀 없던 IP였는데 이번에 되면서 할로윈에도 대박을 쳤고요. 이렇게 넷플릭스의 인지도나 이제 뉴스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은 또 주식도 좀 봐야 돼요. 오징어 게임 덕에 넷플릭스의 주가 역시 큰 영향을 받았는데 긍정적으로요. 9월에 오징어 게임이 나온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오징어 게임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오징어 게임이라는 대박 IP가 나오면서 넷플릭스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죠. 자,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내년도에 300억 달러를 투자해서 50개 이상의 신규 컨텐츠를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컨텐츠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는 건데 디즈니 정도의 이제 규모가 있으면 사실 돈이 없진 않거든요.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결정인데 이번에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또 장르로 보면은 코미디물 30편 정도 그리고
드라마물을 25편 정도 선보이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플래닝을 짜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 뉴스의 핵심입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아 디즈니는 또 신작도 발표를 했습니다. 엔칸토 맞죠? 엔칸토라는 신작을 발표하면서 또 추수감사절 그리고 연휴 이제 연말까지 이어지는 시즌에 또 한 번 더 좋은 성적을 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디즈니의 전략이 잘 갈 것인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번 디즈니의 연간 매출액은 674억 달러를 기록했다 하고요. 서비스 분야에서 4%를 성장했고 제품 분야는 8% 감소했다고 해요. 합쳐서 봤을 때 전년 대비는 3% 성장한 674억 1,8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뭐 꾸준히 성장을 하고는 있는데 이런 넷플릭스와 같은 신규 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연간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주식은 마이너스 14%를 하고 있습니다. 뭐 넷플릭스가 반대로 올랐던 거에 비하면 디즈니에 대한 주가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겠지만 이제 디즈니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컨텐츠가 미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저력 그리고 힘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디즈니의 이런 컨텐츠 투자 전략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계속 지켜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업무 복귀 기대감으로 올랐던 컴퓨터 주가들입니다. HP와 델 등이 대표적인 미국의 제조 컴퓨터, 완성형 컴퓨터 회사인데요. 이들이 좋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절은 오늘은 장이 마감을 했고요. 열지 않았고요. 전날 HP 주가를 보시면 하루 사이에 무려 10%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리고 델 역시 어제 하루 사이에 4.89%, 5%나 올랐습니다. HP와 델이 주가가 하루 새, 이틀 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것들은 좀 끝났다 생각했던 컴퓨터주들의 반등으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태블릿 시대가 됐고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면서 PC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고 업무에서도 모바일 중심으로 이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컴퓨터의 시대는 갔다. 그리고 이제 굳이 따지면 데스크탑의 시대도 갔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노트북을 많이 쓰니까 노트북으로도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모바일만 있어도 된다라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HP와 델은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두 기업은 대표적인 PC, 데스크탑 제조형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연간입니다. HP는 연간 단위로 무려 46.99%가 상승을 했고요. 델 역시 1년 사이에 HP보다 더하죠. 108%나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PC들 끝났다고 했는데 왜 이들 주식이 올랐지? 이런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자, 델 PC의 연간 매출액을 보면은 꾸준히 성장을 하다가 2010년대부터 약간 부정적인 안 좋은 상황이 보이죠. 이때가 바로 이제 PC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평가받던 시대입니다. 뭐 이제는 모바일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이제 데스크탑의 시대는 끝이 났다라면서 델의 실적 역시 좀 지지부진했죠. 그런데 이러한 실적이 이제 반등을 맞이한 게 바로 2009, 2010, 2019, 2020, 2021년입니다. 이때가 뭐죠? 바로 코로나로 인한 이제 재택근무의 활성화 등이 일어났던 시대죠. 자, 19년부터 21년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백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제자에 나온 뉴스입니다. HP 스탁, 이제 HP와 이제 델의 주식들이 굉장히 좋은 주가 성적을 냈습니다. 뭐 이후에요? 바로 좋은 성과 이후입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이것이 연이틀 반영되면서 델과 HP의 주가가 지금 굉장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HP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P는 이제 미국으로 따지면 이제 4분기입니다. 8월에서 10월에 매출이 167억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다고 해요. HP 퍼스널 시스템 매출이죠. 퍼스널이 결국엔 개인 PC 시장이 매출이 13%나 성장을 했고 상업용 PC, 이제 회사에 공급하는 PC 역시 25%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이죠. 이제 줄어든 거에 비해서도 많이 늘어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컸던 것이죠. 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델은 7에서 10월 4분기 매출을 발표를 했는데 1년 새 무려 21%나 증가한 28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해요. 델이 더 많죠. 델이 더 많이 늘었고 원래도 델이 HP보다는 큰 회사입니다. 소비자용 하드웨어가 21% 성장했고요. 상업용 HP 하드웨어가 4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한 백그라운드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여러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업무로 돌아갈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죠.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간다. 한국은 또다시 지금 다시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다시 시작하고 정상화된다라는 목소리가 매우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컨텐츠에서 달랐던 것처럼 여행을 가는 인구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이제 업무도 복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수요들이 급증하면서 PC를 사용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업무용 PC가 늘어난 것과 더불어 재택근무자를 위한 PC의 수요도 늘어났다는 것이죠. 이제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집에서 노트북을 많이 썼는데 이제 일을 본격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거 노트북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 데스크탑을 사서 일을 해야 된다 해서 개인인들이 집에서 쓸 재택용 PC 데스크탑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코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들, 기술 개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런 코딩 수요, 컴퓨터를 통한 여러 업무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집에서 쓰려는 PC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로 부품난입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품난이 이제 자동차 시장이라든지 여러 시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당연히 PC에서도 그래픽 카드라든지 반도체 부품의 수요 공급 부족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러한 공급 대란이 계속 지속되고 늘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PC를 찾는 사람들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 수요들이 계속 늘어만 난다는 거죠. 공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위에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현재 PC 이제 데스크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재미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델의 홈페이지인데 델을 역시 현재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시작하고 있고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없고 배달을 하는 데만 한 달 이상 소요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처럼 이제 PC에 대한 수요가 시대의 흐름에 역행될 정도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역시 쉽게 예측은 하기 어렵지만 조금 멀리 보고 이제 예측을 해보면은 또 PC 시장에 새로운 더욱 큰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소식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 메타버스 주식입니다. 특별한 새로운 뉴스가 나온 건 아니고요. 한 언론사 보도에서 이러한 메타버스 주식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소개를 했길래 제가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다들 아시겠지만 전도 유명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은 메타는 가상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유니버스, 세계라는 뜻의 버스를 합친 것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소설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유래된 것이고 얼마나 이제 메타버스가 전도 유명한지를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데가 바로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은 아예 사명을 메타로 바꿔버리면서 메타버스에 명운을 걸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이름을 바꿀 정도로 메타버스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메타를 변경한 페이스북, 전 페이스북에 한번 그걸 영상을 보면서 메타버스의 개념을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저커버가 메타버스의 세상에 등장을 했고 이 모든 사람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놀고 게임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세상에 이게 이제 본인이 아닌 거죠. 본인을 이제 캐릭터화한 것들이 아바타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커버거 역시 이런 공간 안에서 사람과 연락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의 핵심입니다. 자, 메타버스라는 게 손에 잘 잡히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돈이 된다는 거야, 이 시장이 어떻게 커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신데 이게 좀 재미있는 데이터입니다. 최근 1년 동안 비디오 게임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활동들을 했나라는 자료인데요. 보시면 10명 중에 7명 정도가 게임 안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해봤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스킨을 구입을 하거나 이모티콘을 구입을 하거나
개인화 이제 컨텐츠를 사봤다라는 경험은 44%고요. 쇼핑, 버추얼 리액션에서 이제 쇼핑을 해봤다도 38%, 그리고 트레이딩 아이템을 교환해보는 경험은 34%, 그다음에 투자를 해봤다, 돈에 투자를 해봤다, 그러니까 가상의 돈이겠죠. 커런시에 투자를 해봤다도 33%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게임 플랫폼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다양한 경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메타버스가 확산이 되고 일상화되면은 이러한 경제 활동들이 메타버스로 들어간다. 이는 결국 돈이 움직이고 거래되고 사용되는 공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제 메타버스를 투자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인 것이죠. 자, 그래서 모슬리 풀이라는 데서 이제 기사를 소개했던 거를 간단히 제가 가지고 온 건데, 메타버스 주식을 투자해서 당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종목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뭐 워낙 유명한 것들이고 대표적인 것다 보니까 그냥 간단히 설명해 드리는 컨셉으로 제가 준비해 봤고요. 자, 메타버스는 현재가 아니고 미래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키포인트를 읽어보면은 메타버스는 인터넷 기술의 차세대 프론티어라는 것이죠. 다음 넥스트 이제 제너레이션의 프론티어가 바로 메타버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초기 투자자들이 돈을 벌려면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메타버스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비트코인만 해도 초기에 발견만 했고 투자만 했었어도 엄청난 돈을 벌었단 말이죠. 하지만 당신이 알고 제가 알고 누가 알면은 이미 끝났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미 비트코인은 지금 또 약간 어려운 투자 영역이 되어버렸죠. 메타버스는 여전히 이미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지만 투자나 실질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초기의 단계에 잘 투자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시킬 드릴 기업은 바로 로블록스입니다. 게임 회사고요. VR, 이제 AR 컨셉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자, 로블록스의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메타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 게임이죠. 거의 아바타들을 대동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임인 것이고,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자가 49%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은 어린 친구들이지만 향후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그리고 중심이 될 사람들의 사용자가 이만큼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로블록스 게임을 하고 로블록스를 통해서 메타버스 컨셉을 이해를 하고 활동을 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이제 경제력을 갖춘 시점에는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로블록스에서 래퍼 릴라스 X라는 굉장히 유명한 젊은 사람들에서 굉장히 이제 아이콘 같은 친구죠. 릴라스 X의 가상 공연은 3,300만 명이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로블록스는 나이키, 루이비통 등 패션 브랜드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아이템을 팔거나 거래하는 것도 중개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간단하게 지금 언급드리는 건데, 이제 감안했을 때 메타버스의 근간이 될 VR 컨텐츠의 주도권을 로블록스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까지도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을 볼 수 있는 게임의 선두주자고요. 이런 메타버스의 선두주자로 가고 있는 로블록스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는 것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스냅입니다. 바로 사진 및 영상 전송형 SNS인데요. 국내에서도 좀 알려는 졌지만 또 모르는 분이 많은데, 특히 미국에서는 10대, 20대 사이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좀 중간에는 서비스가 잘 되지 못해서 좀 흔들흔들 거리다가 코로나를 이제 기점으로 다시 시가총액이 4배 증가하는 등 굉장히 급성장을 이뤄냈어요. 최근 2분기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2억 9,300만 명. 어마어마하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왜 여기가 메타버스의 이제 성지가 되느냐, 이걸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이게 이제 VR 기술이라고 하죠. 이렇게 합성 기술, 이제 가상과 현실을 믹스한 기술들. 자,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하면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삼성을 쓰시면 아시겠죠. 여기도 VR 이모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냅챗 역시 이러한 효과들과 재미있는 요소들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스냅챗 같은 경우에는 증강현실 소프트웨어의 선두 기업으로 꼽히고 있고요. AR 광고 시장의 70%가 스냅챗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SNS에서 이제 광고로 유명한 모델들이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인데 그 중에서도 VR, AR 광고 시장의 70%는 스냅챗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AR 시장은 앞으로 2026년까지 880억 달러까지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러한 성장하는 시장에서의 70% 이제 주도하고 있는 독점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스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또 똑같이 아까 로블록스랑 공통점이기도 한데 13세에서 24세 이용률이 무려 90%라고 합니다. 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주소비층, 주류 세력이 되는 세대들에게 굉장한 중심적인 컨텐츠로, 중심적인 채널로 컨텐츠로 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다는 거죠. AR 쇼핑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서 스냅도 랄프 로렌이나 맥, 화장품 회사 맥 등과 협업을 해서 굉장한 재미있는 것들을 선보이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 역시 사용자 경험과 더불어 경제활동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경험이 되는 것이죠. 스냅 역시 로블록스와 마찬가지로 초기 SNS, AR 컨텐츠의 선점 효과가 톡톡히 누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스냅 그리고 로블록스가 좋아 보이는 기업이라는 이유죠. 공통점이 있죠. 두 기업은 모두 젊은 10대, 20대를 주 사용자로 확보하고 있고요. 이미 그 업계에서의 독점적이고 선두적인 지위에 있다는 점들입니다.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한다면 VR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스냅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 스냅 같은 경우에도 최근 1년 동안 9% 정도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건 아니죠. 조금 오르다가 내리다를 반복하다가 최근엔 좀 떨어진 상황인데 이러한 기업도 한번 살펴볼 만하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이메일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은 더욱 알찬 콘텐츠로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